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단원 2 작업 환경 준비하기 진도 나가겠습니다. 교재 46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면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옵션, 두 번째는 프로그램 매개 변수.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매개 변수는 단축키, 명령어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기 보조도구. 이렇게 세 가지 옵션과 기능들을 잘 설정을 하고 활용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도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재 46페이지의 내용은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교재 47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실습을 진행을 하면서 설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효율적인 도면 작성을 위해서 옵션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도구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옵션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는 OP입니다. OP 스페이스. 다양한 탭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선택 클릭하고 선택 박스 크기를 조금 크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적정하게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확인을 눌러 볼게요. 객체를 그리고 지우기 기능 알파벳 E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객체를 선택을 할 때 지금 마우스 커서에 보여지는 사각형의 영역의 크기가 선택 박스의 크기입니다. 이 선택 박스가 너무 작다면 객체를 선택을 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OP 이 선택 박스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조절을 해서 크기를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립의 크기가 있는데요. 객체를 선택을 했을 때 이 그립점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늘리거나 줄여서 객체를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립점이 너무 작다면 선택을 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옵션에서 이 그립점의 크기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조절을 하셔서 크기를 변경을 하시면 돼요. 제도 탭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스마트 스냅 표시 크기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우리가 객체를 그릴 때 정확한 지점으로부터 객체를 그려 나가야지만 정확한 도면 작성이 가능하죠. 근데 F3번 객체 스냅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정확한 지점으로부터 객체를 그려 나가기가 매우 어렵겠죠. F3번. 그래서 정확한 지점으로부터 객체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객체 스냅 마크를 확인을 하고 우리가 객체를 그려 나가야 되는데 객체 스냅 마크가 너무 작다면 잘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옵션에서 스마트 스냅 표시 크기, 이 크기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고 그래도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이 두께와 색상을 적절하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색상 클릭을 해서 원하는 색상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서 열기 및 저장 탭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파일 저장 항목에서 기본 파일 형식 켜기 이 옵션 오토캐드 2000 버전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기본 파일 형식을 2000 버전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파일을 저장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파일 유형은 2000 버전으로 저장이 됩니다. 우리는 파일의 호환성을 위해서 항상 낮은 버전으로 저장을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이 파일이 2018 버전으로 저장이 됐다면 하위 프로그램에서는 2018 버전의 이 도면 파일을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환성을 위해서 항상 파일을 저장을 할 때에는 낮은 버전으로 저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일이 바꿔주는 게 번거롭겠죠. 그래서 옵션에서 하위 버전으로 미리 선택을 해놓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아래쪽에 파일 안전 예방 조치 항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도면을 작성을 했는데 갑자기 정전이 발생하거나 컴퓨터가 멈췄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작성했던 도면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 저장 옵션을 체크를 하고 아래쪽에 10을 입력을 하게 되면
10분마다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도면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저장이 되는 위치는 이렇게 명령어 창을 보면 10분 간격으로 자동 저장된 백업 파일의 경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다시 옵션에서 파일, 임시 도면 파일 저장 경로, 여기 해당 경로에서 자동 저장 파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로를 찾아볼게요. 한 번 더 클릭을 하고 컨트롤 C, 폴더를 열어서 컨트롤 V를 입력을 해서 해당 경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파일명을 사전에 강의용으로 저장을 했었고, 이렇게 강의용 언더바 이 파일명으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확장자를 찾아볼게요.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서 여기에 ZWS08564 이 뒤쪽에 있는 이 확장자를 지우고 DWG의 확장자로 변경을 하게 되면 10분 간격으로 임시 저장이 된 파일을 열어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옵션 설정은 따로 할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탭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GWCAD를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초기 화면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면 여기에서 다시 시작을 클릭을 해주시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자격증 시험 보러 갔을 때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이런 사용자 UI라든지 여기에 옵션들은 이전에 사용했던 사람들이 다 임의로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시험 보기 전에 다시 시작을 클릭을 해서 초기화를 시키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겠죠. 닫기 누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 매개 변수 단축키를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사용자 지정에서 편집과 프로그램 매개 변수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메모장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별 그리고 오른쪽에 명령어가 나와 있고 왼쪽에는 단축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 볼게요. 우리가 치수를 기입을 할 때 딥리니어, DLI라는 이 단축키를 입력을 하기가 매우 번거롭죠. 그러면 딥리니어를 이렇게 단축키까지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고 컨트롤 V, DLI를 지우고 저는 숫자 1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딥리니어 선형치수 명령어에 단축키가 2개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DLI 그리고 1번, 그리고 저장을 해볼게요. 컨트롤 S, 그리고 닫기. 프로그램 자체를 껐다가 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했습니다. 단축키 1번, 스페이스, 그리고 클릭. 그러면 우리가 방금 설정을 했던 프로그램 매개 변수 선형치수의 단축키 1번이 설정이 되어서 우리가 1번만 입력을 하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를 설정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학습 초반에는 단축키를 설정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각 기능에 대한 아이콘과 고유의 단축키를 숙지를 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학습을 할 때에는 단축키를 설정을 하지 않고 고유의 단축키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단에 있는 이 그리기 보조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